이 얘기가 투정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또 비슷한 말만 반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그런데도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내가 유난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있어요. 분명 예전보다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됐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상황도 더 잘 읽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지칠까요? 예전엔 몰라서 힘들었다면 요즘은 알아서 더 힘든 느낌이에요. 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부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폐의 특성을 알면 지금보다 덜 힘들 거라고. ADHD를 이해하면 감정 소모도 줄어들 거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선생님 말씀도 열심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이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상 발달 아이와는 다른 내 아이만의 패턴이 보였고 아이의 감정이 예상되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자폐를 안다는 건 단 한 명의 자폐 아이를 안다는 뜻이다. 책에서 배운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랑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죠. 왜 맨날 나만 져? 왜 하필? 나만. 예전 같으면 저도 짜증이 먼저 올라왔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분석이 먼저 돌아가요. 아,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그렇지. 좌절 내성이 낮아서 그렇구나. 특성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라고 이해는 되는데 제 마음은 그 상황에 바로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아이의 어려움을 아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다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내가 더 어른이어야 할 것 같고 그 순간부터 힘든 지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감정을 계속 검열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특성인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엄마가 더 성숙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화도, 억울함도 겉으로는 계속 눌러두게 됐어요. 겉은 차분한데 속에서는 계속 쌓이는 느낌. 어디에 털어놓을 데도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고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태.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을 표현할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던 거예요. 이건 성숙함이 아니라 소진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제 책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몰랐다면 왜 그래?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알아버리니 내가 더 설명해야 하나? 이걸 또 가르쳐야 하나? 이 상황도 내가 조율해야 하나? 결국 아이의 감정도 상황도 분위기도 전부 제가 감당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해가 늘수록 부모의 짐도 같이 늘어난다는 걸.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해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 능력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걸 이미 떠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이런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이해는 하되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말자. 아이가 감정 폭발을 할 때 예전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바로 설명하려고 했었다면 요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은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은 내가 숨 돌릴 수 있을 때, 가르침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고요. 신기하게도 이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덜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저의 마음을 위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을 천천히 하면 제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먼저 생기거든요. 아이 말을 바로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뭔지 한 박자 늦춰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줘요. 아, 질 것 같아서 속상했어. 새로운 거라서 무서웠구나. 이건 아이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다시 들려주는 말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말로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들려주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너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 엄마도 힘들어서 화가 나.
엄마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이건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는 경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엄마도 감정이 있고 엄마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을 천천히 하면 아이만 진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멈추면 상황이 커지지 않고 그게 결국 아이를 지키는 일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늘수록 부모는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이를 더 이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되자. 이건 투정이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기준으로 하루를 끝내도 되지 않을까요?